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강민영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부쩍 관심이 많아져서요. 찾아봤더니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밥을 먹고 케이크나 떡과 같은 후식을 먹잖아요. 이것을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케이크나 떡과 같은 것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다면 미리 당분이 섭취가 돼서 포만감이 느껴서 식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긴 한데 또 성공 다이어트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다른 성공 투자의 실마리를 역발상 투자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역발상 투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국 방방곳곳에 여러분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022077-6330번이고요. 문자로 연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797-0300번 역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수요일이죠. 경쾌함과 다정함이 묻어나는 분 오셨습니다. 유그린 투자연구소 김종길 소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살이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남 살 빠지는 것만 보면 그렇게 셈이 나더라고요. 저 살찌고 싶은데 큰일입니다. 진짜요? 네. 부러운 고민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을 이어나갈 텐데요. 네. 그 전에 또 제가 시장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최근 들어서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좋은 이슈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그 월세 시장으로서 이렇게 변화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올해 시장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지금 전세 시장에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 반보증부 월세나 아니면 월세를 좀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임대인 측면에서는 월세를 받음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월세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났었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좀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지금 현재 지금 보도되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듯이 전세 시장에서 이제 월세 시장으로 갈아타는 이런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됐고 네. 이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아파트 일반 분양 시장하고 경매 시장이 상당히 화랑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월세 기조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차라리 하겠다라는 이런 실거주 수요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네. 이런 분양 시장이나 경매 시장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그 트렌드 자체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 곳이나 투자를 했을 때 뭐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차익을 봤지만 이제는 네. 앞으로는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실거주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증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건 뭐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 선점 저희가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패턴이 계속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전화 연결 주신 분부터 저희가 고민 상담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기, 고민 내용이 어떤 걸까요? 예, 저는 지금 그 안양 일동에 네, 예, 지능 아파트를 지금 하나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가 지금 재건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시나 좀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안양 일동의 지능 아파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저희가 시청자님의 이 멋있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조금만 더 볼륨을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 일동 지능 아파트, 현재 재건축이라던가 뭔가 호재가 들려오기 때문에 네, 뭔가 매수하실까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략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안양 일동에 안양 지능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18평짜리인데요. 아, 18평이요? 거주 겸 좀 투자를 해볼까 지금 그렇거든요. 아, 거주 겸 투자를요? 네네. 자, 그래요. 지금 안양을 봤을 경우에는 안양은 자독 도시로서 이제 면모를 갖춘 그런 이제 완벽이 가까운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와 같이 이 양극화 현상이 같은 안양시이면서도 개발 호재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안양 지능 아파트를 이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안양 지능 아파트가 여기 지금 1호선 안양역이죠. 네. 뭐 안양 1번지라고 해서 이제 구시가지인데 그 바로 옆쪽에 지금 안양 1, 2단지와 3, 4단지 저층 네, 1, 2단지와 3, 4단지 중층 아파트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세대수는 약 1,900세대가 좀 넘는 그런 형태이고요. 지금 이 지역은 지난 2011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네. 그래서 경기도권의 뭐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에 좀 사업 진행이 됐었던 곳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봤을 때에는 이 재건축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자,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은 거주 겸 투자로서 지능 아파트 사시는 거를 좀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지능 아파트가 지금 현재 2011년도 이후로 해서 사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네.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 지능 아파트 18평형이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 아시나요? 한 13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추후 사업성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공공에서 개발을 한 무슨 주공 아파트, 무슨 시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는요, 대지 지분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고 계신 18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지 지분이 약 13평 정도거든요. 근데 네. 비교를 하나 해드리자면 지금 서울 강동 지역 쪽에 그래도 재건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고덕주공 2단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네. 단지 같은 경우에는 17평형 아파트가요, 대지 지분이 25평이 좀 넘습니다. 아, 자, 이와 같이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 진행을 하더라도요, 추가 분담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이런 일반 저층 아파트 재건축 지역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로서는 특별한 그런 큰 혜택을 받지 못하라는 그런 단점이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안 좋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좀 더딘 거, 그리고 사업성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좀 보류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투자를 하신다라면 지도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투자를 하신다라면 안양시청이 여기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안양시청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이 동편 쪽 지역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로 위쪽 지역이 네. 인덕원 위쪽 지역이 과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주공 아파트 뭐 1단지부터 해서 7-2구역까지 해가지고 네. 재건축 진행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빠르면 올 하반기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또 이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네. 그리고 이 과천과 인덕원 사이 쪽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과천 지식센터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지능지구가 하나 설정이 됐어요. 네. 그로 인해서 올 하반기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까지 그 토지 보상이 나갑니다. 이 지역이. 네. 토지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은 그 보상금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쪽에 매수 거래가 좀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거주 겸 투자 요건으로서 그래도 거주하면서 조금이라도 차익을 보시고 싶다라면 이 네. 안양시청 동편 지역 쪽, 이 인덕원 주변 쪽으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아이고, 너무. 시청자님, 정말 네. 시원하게 전략 세워주셨어요. 이 지능 아유. 아파트 부분은 일단 보류하시고요. 새로운 투자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그 전까지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네. 다시 좀 전화 한번 드려서 상담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일로 연락하셨어요? 예, 예.
아파트하고요, 네. 빌라, 다세대 주택 빌라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아파트고 또 어떤 빌라인지 저희가 정확한 주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파트는요, 네. 강동구 명일동, 네. 명일 2동 주공 9단지요. 명일동 주공 9단지요. 네네. 네네. 네, 그리고요, 주택은요, 네. 명일동 228-6이요. 228-6번지요. 그렇죠. 같은 네네. 명일동의 아파트랑 예. 단독주택을 가지고 다세대 계신 주택이요. 거네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명일동에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공 9단지예요. 아, 주공 9단지에 현재 근데 실거주 보유해도 중이시고요. 좋은지 네. 그 전망을 두 개 다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부터 또 전문가 의견까지 저희가 함께 나눠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일동에 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두 집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명일동이 좋은 동네긴 한데, 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명일주공 9단지하고 지금 여기 네,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지금 다세대 이지요? 주택이요. 네, 네, 그게 2007년도에 제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2007년도에요. 네. 네, 근데 그게 2001년도, 명의가 2001년도에 한 번 있고, 또 2003년도에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2007년도에 제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네.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냥 일반 상식으로 인터넷 뒤져보니까 네. 2003년도에 뭐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예.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 확실히 좀 알고 싶고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2003년도에, 그때 2003년도에 이렇게 지분 쪼개기, 뭐 이제 쪼개기, 쉽게 말해서 이제 지분 쪼개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서울시 도정법 조례 부칙에 의하면은요, 네. 그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분 등기를 해서 이렇게 다세대로 전환한 이 다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권, 소형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이나 그 구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해당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 진행이 되면은 입주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조합 입주권 정관에 의해서 또 다르게 정확하게 입주권을 줄지 아니면 그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줄지는 정확한 거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네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근데 되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가- 세 번째 정비 예정구역으로 이게 묶였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다세대가 네.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는 이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성된 한 이후로부터 9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큰 주택을 한 명 한 명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사업 진행만 됐을 경우에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이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조합, 추진위 구성, 항상 서울시에 있는 이 단독주택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추진위 구성까지는 상당히 쉽게 가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그 시점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많은 지역들이 구역 해제 수순을 밟고 취소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추진위에서 재건축으로 넘어가는 그 승인 시점에서 그 조합원들 동의율 자체가 재개발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재건축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고덕동 아시죠? 고덕동에도 네.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예, 예.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뭐 2-2 구역이나 이 아래쪽으로 해서 2-1 구역들이 있는데 네. 이 구역들 자체가 지금 현재 지난 3월이에요. 지난 3월에 추진위 승인을 취소한다라는 고시가 떴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아파트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아파트로 인한 사업성이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차라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라리 부시고 내가 신축으로 짓고 월세를 받는 형태가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이 명일동 다가구,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쪽으로, 제가 예. 그쪽에 네. 선생님 네. 저기 뭐죠? 그 보훈병원하고 예.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철이 9호선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네. 한양고등학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쪽으로. 앞이어서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그 지금 9호선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 2016년도까지 해서 보훈병원 앞까지 들어서고 나서 추후에 하남 지역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네.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업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근데 진행은 할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은 사업 진행하기에는 솔직히 여론상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명일주공 9단지를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시죠? 예,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명일주공 9단지가 지금 중층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예, 15층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사업 진행이 되었던 고덕주공 1단지부터 2, 3, 4, 5, 6, 7단지까지를 보시면 저층 아파트예요. 5층짜리. 예, 예. 그렇죠. 근데 네. 이 저층 아파트와 중층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대지 지분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명일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도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이 약 17평이 좀 못 되는 형태예요. 네.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다른 시청자분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고덕 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거기서 크거든요.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얻어갈 수 있는 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은 될 수가 있어요. 진행은 될 수 있는데 진행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갈수록 이 조합원들만 그 아픔을 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일 깔끔한 방법은 뭐냐면요. 네. 우선 거주를 하십시오. 네. 거주를 하시다가 분명히 지금 내용 연수가 맞기 때문에 뭐 이런 안전진단이나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이. 네. 그러면 이 이슈가 불어서 투자 수요층, 실거주 수요층들이 몰려드는 시기에 꼭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 지금 9단지도요? 네네네네. 9단지 아파트도요? 네네. 네, 이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사업성 부분이 좀 낮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야기해 주신 그렇기 거죠. 때문에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다른 하셔서 지역이면 어디 좀 추천해 주시는 거 있으세요? 시청자님, 저희가요 방송에서는 네.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곤란해서요. 네. 방송 후에 한번 따로 연락해 주세요. 저희 전화 아. 가능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찌나 차분하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지 정말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고민이신가요? 아, 양재역 바로 옆에 있는 네네. 서초 두산 위브라는 주상복합 아파트 아, 네. 그 한 동짜리인데요. 네. 네, 작년 10월쯤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어요. 네네. 근데 좀 가격이 시세보다 좀 저렴해서 매매를 했는데, 네. 뭐 개발 호재나 이런 거는 좀 없고 그냥 수익성만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매도 타임이 지금 한 5억 한 4천 이 정도 선이니까 네.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있어서 팔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1년 내 팔면 또 50% 물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 갖고 맞아요. 있는다고 더 오를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좀 조언 좀 들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금 부분을 확실히 고민을 좀 배제해 볼 수가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구체적인 전략 한번 나눠보시면서 인사도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아, 어떻게. 네네. 지금 이 지역이 양재역, 지금 3호선하고 신분당선이 W역세권으로 자리매김한 곳이고, 네. 여가고도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도보로 상당히 가깝네요, 여기가. 네, 위치는 되게 좋아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 양재역 주변 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도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서울 수도권 지역이 평균 30%가 가격이 하락이 됐었어요. 예, 예. 근데 유독 이 양재역 주변만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 네. 예, 예. 그 이유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어요. 뭐 학군도 그렇고 생활 편의성,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 남부 지역 쪽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층들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층이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실거주든 이런 밑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졌던 지역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죠? 네네, 한 동짜리래요. 그렇죠. 주상복합 한 동짜리 아파트임에도 비하고 그 전용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높고요. 네, 그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뭐 관리비는 좀 비쌀 수 있는데 네. 이 관리비 비싼 부분도 이 양재역 주변이라는 이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서 커버가 될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네. 지금 최근 동향이 그렇습니다. 실거주자 위주의 아파트 거래 시장입니다, 이제는. 예, 예. 근데 지금 이 양재역, 지금 나홀로 아파트로서 세대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실거주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주변 지역에 특별하게 이 아파트의 개발 호재가 없어도 이 지역은 개발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그게 바로 지금 뭐 무지개 아파트나 뭐, 네. 네네네. 재건축에 대한 그런 호재거리가 있어요. 주변 재건축이요. 아, 그래서 네네네. 네, 무지개 아파트나 신동 아파트 1차나 뭐 소초 우성 1, 2, 3차 예, 예.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이 지금 최근 정책적으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많이 해줬거든요. 예, 예. 그로 인해서 최근에 좀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제일 빠른 지역이 우성 3차가 작년도 네네. 하반기부터 이주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 지금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네. 네네. 그와 같이 또 다른 이런 여러 개, 이 5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네. 계속해서 사업 진행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 그리고 네. 좀 멀리 보자라면 저희 개포동,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그 예, 예. 이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중이거든요. 이와 네. 같이 그 주변의 이주 수요들로 인해서 실거주자들이 네. 이렇게 쉽게 가벼운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자신 없는 목소리로 연락하셨는데요. 잘 네네. 고르셨네요. 앞으로 한 2, 3년은 좀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답변이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답답하실 때 한 번씩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전화 받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고요. 문자 상담 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66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강남구 삼성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슈가 좀 들리는데 매도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4966님의 이분 중간 점검을 저희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네. 어떨까요? 지금 현재는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 그런가요? 네, 아무리 언론에서 이슈가 나서도요. 네. 지금 삼성동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어디죠? 한국전력 부지, 그리고 나서 뭐 감정원,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 국제 교류 복합 도시로서 복합 지구로서 이렇게 개발 라인 지금 발표가 작년부터 꾸준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주택지 개발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택지 개발은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제 사고 팔고 나오는 이런 굴곡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큰 복합 개발은요, 가지고 있을수록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시간 내에 팔기보다는 지금 뭐 올해 8월 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한국전력 부지가 전남 나주로 이주를 하거든요. 네. 이 이주하는 형태 그리고 펜스가 쳐지고 사업 진행되는 그런 현황들을 보시면서 매도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다음에 천천히 매도 타이밍을 잡고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4966님 듣고 계시죠? 지금 당장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상담 이어집니다.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2797-0300번입니다. 오늘 일부 시간 함께 알차게 꾸려주셨어요. 이그린 투자연구소 김준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 불패 신화도 한때는 있었고 사면 오른다는 인식도 과거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략 이 시간 통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을 공개하죠.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30명 선착순 예약 접수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2030년까지의 도시 기본계획을 담은 2030 서울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연계된 경제 분야의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IT 융복합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 플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와 연계한 경제 분야 계획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핵심은 IT 융복합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IT 융합 산업을 중심축으로 모바일 앱, 콘텐츠 산업, 패션 또 디자인 산업 등의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형 특화 산업으로까지 전파되는 산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20곳의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종로와 광화문 등 도심권은 관광, 창동, 상계 등 동부권은 연구와 교육, DMC 등 서부권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또 서남권은 마곡과 쥐벨리의 산업시설을 연계하고 동남권은 삼성과 잠실 일대를 아울러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산업 거점들을 연결해 확산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창조 전문 인력 13만 5천여 명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6년까지 3조 3천억 원, 2030년까지 19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 주택 PF 사업장에 만행하던 금융기관의 각종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대주보 보증사업장에 표준 PF 대출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상금리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근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PF 대출 금리는 시공사의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대주보 신용 등급에 상응하는 4%대 수준으로 동일시되고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분양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 2분기 전국 분양시장에 8만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는 2분기 전국 117곳에서 9만 2천여 가구 중 8만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분양 물량은 3만 7천여 가구로 전국 분양 물량의 47%를 차지합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전월세 거래량 2만 9,700여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9,7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거래량 대비 월세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이는 지난 2010년 12월 27%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철근이 최대 60%가 빠진 채 시공된 세종시의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모아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계약금 이자를 돌려주고 법원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면 이주비 200만 원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그동안 부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해왔는데 건설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모아건설은 조사도 하지 않으려 하고 철근이 빠진 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무성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괜찮은 정보 요리 보고 저리도 보는 시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매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에 오늘은 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렌지 컨설팅 김영우 팀장, 알천 도시개발의 오동준 소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마치 커플룩인 듯 굉장히 닮은 꼴로 입고 나오셨는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 비타민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김양우 팀장님,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오늘은 두 마리 토끼를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서 높은 임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으면서 개포주공 재건축이라는 이주 수요로 인해서 향후 가격 상승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러 잠시 후에 떠나보도록 하겠고요. 이분이 요즘 부동산계 비타민 이 타이틀을 좀 시시각각 탐을 내고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상큼해지고 계시죠? 오동준 소장님, 어떤 키워드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네. 실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어지면서 향후 이제 개발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과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고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도보 8분 거리네요. 준공연도 올해 6월입니다. 5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파동으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실거주 매력도 높고 또 높은 투자 가치도 갖추고 있다라고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정확한 포인트 좀 더 살을 붙여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하철 9호선의 연장 개통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지하철 8호선 석촌역의 이용이 가능한데 2016년도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방위사거리역이 생기기 때문에 방위사거리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8호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변모를 할 지역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또 이제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호재들이 많은데 바로 인근 지역에 지금 123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의 건립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한 인근 지역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도 굉장히 쾌적성도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신축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약 14평 이상이 나오면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 또한 이제 따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 공간을 따로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이제 그 형태를 띄우고 있는 주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 하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인근 지역의 비슷한 빌라들보다는 좀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부 예상 사진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살기에 가장 좋은 거 입지할 때요. 입지 여건에서 내가 만약에 거주한다면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되고요. 그렇죠. 지하철역뿐 아니라 이제 버스 등의 대중교통 환경이 좋아야 되고요. 네. 또한 이제 기왕이면은 구릉지에 있는 것보다는 평지 지형에 위치해 있는 맞아요.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송파동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평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이 송파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 학군이라든지 교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학군적인 부분이 우월한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특히 본 매물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기 편리한 거의 대부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이 송파구 내에 있는 이제 송파동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지이고 교통도 좋고 또 학군도 갖춰져 있다. 이렇다면 앞으로 개발될 만한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어지는 개발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송파 지역 가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게 지금 이제 제2롯데월드의 건립 사업을 좀 이렇게 눈에 이제 확 띄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빌라 신축 현장에서 이렇게 롯데월드 쪽을 보면은 이미 이렇게 눈앞에 이제 인접지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본 빌라와 인접지에서 지금 제2롯데월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건립이 완료됐을 시에 약 2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와 뭐 하루 약 25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큰 대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현장에서 롯데월드가 바로 인접지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이 제2롯데월드에 건립이 됐을 시에는 그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 건립 시에는 굉장히 큰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 송파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송파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지금 삼성 SDS 본사가 그 예전 그 잠실 향군회관 자리로 이전을 함으로써 임직원 7천여 명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또한 2016년도에는 문정 법조단지의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또한 2018년도에는 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을 만큼 대규모 개발 사업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 송파구 송파동 일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호재점으로는 물론 뭐니 해도 2016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연장 개통이 바로 이 인접지로 개통되어진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금 노선인 9호선의 개통에 따른 개발 호재와 함께 또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호재 톡톡히 누려볼 수 있다라고 힘을 실어주셨어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공사 중 사진도 저희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건물 특징 어떤 거 자리하고 있을까요? 예,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올해 6월 달 정도, 5월 말이나 네. 6월경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주택인데, 총 16세대로 지어져 있는 주택 중에 이미 분양이 상당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지금 남아있는 주택 중에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남양 한 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전용 면적 자체도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우 넓은 주택을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장점이 매우 많은 주택이고, 특히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빌라들 신축하시는데 투입되어지는 공사 비용보다 약 1.5배 정도 규모의 매우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 건축이 완공됐을 때는 이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러셔리하고 고급 그 주택으로 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지어지는 이 마지막 남은 남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다라고 하시면서 시세 대비 좀 저렴하다라고 언급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건물지 바로 인근 지역에 이와 비슷한 이제 규모의 주택 같은 경우가 약 2억 7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모두 분양이 완료된 사례가 있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최근에 분양한 것들보다는 약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셔서 전세 놓으셨을 때는 전세 예상가가 약 2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4천만 원이라는 그 상대적으로 좀 소액 투자로서 이 송파구 지역에 투자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 만약에 이제 월세를 이렇게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임대를 그 월세로 전환했을 시에는 약 3,090만 원 정도의 그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은행 융자를 이용했을 때에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그 실투자 금액으로서 임대 수익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시세 대비 저렴한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투자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8호선 현재 이용 가능하고 추후에는 9호선까지 이용 가능한 매물 정보였네요. 송파구 송파동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처음에 김영우 팀장께서 2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고 와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숙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9월입니다. 5층 건물의 3층,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재동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전화 상담 시간에도 양재동 관련한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이 양재동 쪽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할까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는데 주로 그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이 사실 저희가 상담을 좀 해보면 이 지역에서 전화 통화를 해보면 이제 양재동 지역에서 양재동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영곡사거리라고 하는 양재동 사거리에 보시면은 이 현대기아차 본사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업 등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또한 이 우면산 쪽으로는 이 연구단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개포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임대 수요,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이 지역의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도 굉장히 수월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개포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이주 수요까지 함께 발생을 한다면 이 영곡사거리 인근의 어떤 그 부동산 그 임대 시장이 한 번 더 좀 화랑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현재 임대 시세보다도 약 10% 정도 상승이 가능한 것이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토끼 같은 외모로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셨는데 신분당선과 인접한 매물 정보입니다. 입지 여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지역이 어떤 좀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제로 이제 실제 거주를 해보시면 이런 양재천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의 숲, 그리고 구룡산 같은 이런 녹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여가 활동 즐기기에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그 벚꽃이 한창 이제 좀 많이 만개가 됐었는데 네. 이 시민의 숲 인근에도 벚꽃이 이렇게 확 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자전거 타시는. 예, 자전거도 타고 이제 걷기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떤 녹지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당선 그 장지 시민의 숲역이 도보 7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역까지 2정거장이면 도달을 하고 또한 이제 향후 이제 신사역과 신노년역과 신사역을 거쳐서 또한 이제 강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하철 노선이다 보시면 되겠고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원초등학교나 언남중, 언남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또한 이제 쇼핑 같은 경우에도 코스트코라든가 이마트, 양재 하나로마트 등 이 쇼핑 즐기시기에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양재의 자연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 김영진님의 입지 여건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네. 개포주공 재건축 관련 네. 이슈를 말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효과 어느 정도 볼 수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지가를 올릴 수 있는 그 재개발 호재로서, 네. 개발 호재로서 이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1단지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11월에는 관리 처분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서 5월경부터 이주가 시작이 된다면 약 11,000세대 이상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인근 집가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두 번째로 그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 파이시티가 그 현대기아차 본사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현재 화물터미널 부지에 이제 네. 개발이 될 예정인데 이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화관 그리고 마트 등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대형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떤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KT나 그리고 LG 연구단지 우면산 자락에 좀 모여 있는 그 연구단지에 2015년에 이제 삼성 R&D 센터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약 한 14,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연면적이 10만 평 그리고 공사비가 1조 원이 들어가고요. 지하 5층, 지상 10층 6개 동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단지의 활성화로 인해서 연구 인력들이 속속 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런 인력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본사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그 인근의 공기업들 직원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연봉 수준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주택만 좀 고급스럽고 잘 지어놓는다면 임대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많이 들어찬 곳에 또 다른 새로운 개발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 저희가 하나씩 들어봤고요. 올해 여름에 준공 예정입니다. 투룸 구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인 사안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땅을 이제 처음 봤을 때 그 모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집이 참 건축이 잘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양재 대로변 58m 대로변에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을 했을 시에도 어디 이렇게 꺾이는 부분 없이 좀 깔끔하게 5층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 보시면 되고, 내부는 이제 방 2개와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경우에도 욕실은 이제 대림 제품으로, 그다음에 내부는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트홀을 설치를 해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연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주방에는 대리석 식탁과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좀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움을 좀 연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7월 달에 준공이 예정되는데, 7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일단 임대를 놓으시고 내년 일단 2년 후에 이주 시기에 맞춰서 매매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모저모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는 매물 정보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쯤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될지 그 가격 메리트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고요. 현재 이 지역에 비슷한 매물의 전세 시세가 2억 3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7월에서 이제 8월 정도에 준공이 됐을 시에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매 금액 대비해서 이제 월세로 이제 세를 놨을 시에는 약 한 10% 정도 임대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향후 이 지역의 임대 시세, 그러니까 향후 지금 이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동판교 지역의 월세 시세가 현재 투룸 비슷한 평형대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이쪽 양재동 지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지역에 이제 연구센터도 들어서고 파이시티 개발까지 된다면 향후 임대 시세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재건축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까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저희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간단한 정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동준 소장의 또 다른 다음 매물 정보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입니다. 화곡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2014년 6월 여름으로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중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일단 역간 거리가 불과 5분 거리다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예. 추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전철역에 가까운 평지 지형에 위치해 있다는 네. 것도 이제 하나의 추천 포인트인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기울이실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추천 포인트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 약 17평,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양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굉장한 저렴한 분양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좀 전에 이제 입지적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평지 지형에 위치해 있는 이 화곡동 지역의 화곡 3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화곡 3동 같은 경우가 화곡동 내의 많은 다른 지역들보다 그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고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곡동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다라는 게 또 두 번째 포인트고, 또한 인근 지역으로 예전에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거의 서쪽 끝자락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바로 더 서쪽으로 마곡지구가 이번에 지금 계속 한참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하여서 화곡동 지역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지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5호선 역가 굉장히 역세권이고 평지인 지형이다 하셨는데 예. 그 밖에 입지 사항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오르막길은 오르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거의 대부분 매물 네. 자체도 이제 평지 지형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평지 지형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전에 이제 마곡지구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본 그 매물지에서 지하철을 이용을 하셨을 때 약 2정거장 정도면은 이 마곡지구에 도착이 가능할 정도로 마곡지구와의 인접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 화곡역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역에서는 가장 상업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의 편리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평지요. 저는 몸무게 가벼워도 평지 좋아해요. 다들 평지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앞서 화곡동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다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선가요? 이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 화곡 본동부터 해가지고 화곡 8동까지 이어지는 이 단일 동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규모의 그 동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대부분 이제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약간 구릉지 지형에 그 뭐 노후된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형이라는 이제 이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본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화곡 3동, 화곡 역세권, 화곡 3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이 지금 평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노후된 그 빌라촌의 이미지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대규모 아파트들의 입주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도 지금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약 2,6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약 7,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이제 일반적인 화곡동 지역보다는 좀 고급 이미지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지역이 화곡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화곡 3동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지도상에서도 이 매물 정보 바로 위에요. 이 마곡지구가 있었습니다. 이 개발에 따른 효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매물지에서 지금 전철을 이용했을 시에는 단 전철 2정거장이면은 마곡지구 안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 이 화곡 3동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개발 면적 자체만 해도 지금 약 120만 평 규모의 규모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LG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대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는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약 40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를 보일 수 있는 대형 그 개발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마곡지구가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업무 시설들이 개발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마곡지구에 개발되지 않는, 들어서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내에 일하시는 이제 직장인들이 다세대 주택을 찾으실 때는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화곡동이나 발산역 지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이 마곡지구 개발 사업 인근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지 인접해 있는 희소성 있는 매물 정보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건물 특징과 가격 소개해 주세요. 예,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6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은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공간이 약 30평대 아파트 규모의 약 4m 이상의 넓은 거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구조적인 그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식의 일렬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매매가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현재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놨을 시에는 보증금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그 실투자 금액으로 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인데, 이 본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고 주거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투자용이 아니시더라도 실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가격도 저렴해서 이제 신혼부부들도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매물 정보 자세히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확인할게요.
네, 오늘 관련 문의사항은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2부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김영우 팀장, 오동준 소장이었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